콜라 마시다 쫓겨난 회의장. 신분제의 상징. 1960년대 한국에서 콜라는 신분제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마시는 콜라. 하지만 한때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콜라 한 병이 고급 선물로 오갔고 정치 회의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시절. 그저 갈증 해소용 음료가 아닌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콜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우리나라 콜라 탄생 이야기. 한국에서 콜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건 1961년입니다. 당시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콜라는 코카콜라로 미군 부대에서 유입된 문화를 통해 인지되기 시작했지요. 초창기엔 외화 소비와 미국 문화 수입에 대한 우려로 반발도 있었지만 곧 젊은 층과 상류층 사이에서 세련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국내 제조회사가 생기면서 콜라는 점차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출발은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시대 정신과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콜라 탄생 후 에피소드. 콜라 때문에 회의가 중단됐다고요? 1964년의 콜라 소동.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1964년 민정당의 당무회의에서 벌어진 콜라 소동입니다. 당시 회의장 테이블에 준비된 콜라를 보고 일부 정치인들이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서양 음료를 왜 정치 회의에 올리느냐? 우리는 국산을 마셔야 한다. 분위기는 3시간에 험악해졌고 결국 회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음료 하나가 서구 자본주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이념적, 정치적 논쟁거리였던 겁니다. 1975년 한 교수의 콜라 계몽운동. 시간이 흘러 콜라는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식인들은 콜라 음용은 신체에 해롭고 문화 침투의 일환이라며 우려를 표했죠. 1975년 한 대학 교수는 신문 칼럼을 통해 콜라의 유해성과 식습관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콜라는 우리 전통의 맛을 빼앗고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식민지 잔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콜라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셋째, 국민 탄산이 되기까지 콜라의 5단계 성장기. 하나, 미군 부대 유입기. 1950년에서 60년대 초 PX와 외교 채널을 통해 콜라가 알려짐. 고급스럽고 이국적인 이미지. 둘, 국내 생산 시작 1961년 동양 맥주가 코카콜라 생산. 상류층과 엘리트 계층 중심으로 소비. 셋, 논란 속 대중화 시작 1960년에서 70년대 콜라 소동, 계몽 운동과 같은 사회적 논쟁을 거치며 주목받음. 동시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빠르게 확산. 넷, 광고와 유통의 시대 1980년에서 1990년대 TV 광고, 연예인 모델, 영화 속 협찬 등을 통해 이미지 대중화. 편의점, 식당, 학교 매점 등에서 일상 음료로 자리매김. 다섯, 일상화된 국민 음료 2000년대 이후. 이젠 행사나 일상 식사, 배달 음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 고급 음료가 아닌 당연한 존재로 자리 잡음. 넷째, 광고는 시대를 말한다. 콜라 광고의 변천사. 콜라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그 시대가 원하는 이미지와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콜라 광고도 진화해왔죠. 그 변화를 시기별로 짚어봅니다. 하나, 1970년에서 80년대 세련됨과 외제의 상징. 이 시기 광고는 외국 모델이나 백인 배우를 활용한 영상이 많았습니다. 외제는 고급, 외국 스타일 멋짐이라는 이미지가 광고 속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지요. 한국 모델이 나오더라도 배경은 해변, 유럽풍 도시, 스포츠카와 같은 장면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콜라를 마시면 당신도 트렌디한 사람. 이런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전달되었죠. 둘, 1990년대 청춘, 에너지, 그리고 가족. IMF 이전까지는 청춘이 키워드였습니다. 이 맛이야 라고 외치는 콜라 광고는 지금도 기억나실 거예요. 연예인 중심, 댄스, 스포츠 등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광고 음악도 따라 부를 만큼 대중적이었죠. IMF 이후에는 가족, 따뜻함, 함께 마시는 음료로 메시지가 살짝 바뀝니다.
탄산이지만 편안함을 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진 시기입니다. 셋. 2000년대 이후 브랜드 감성 전쟁. 이젠 기능이 아닌 감성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펀 해피너스, 테이스트 같은 문구로 단순한 청량감을 넘어 삶의 순간을 함께하는 콜라를 강조했지요. BTS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가 등장하면서 광고도 더욱 브랜드화, 감성화, 디지털화됐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짧고 임팩트 있는 광고 클립이 대세가 되었고요. 다섯째, 콜라 전쟁. 펩시와 코카콜라의 한국 대결사.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두 브랜드의 경쟁은 한국에서도 치열했습니다. 그 전개는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마케팅, 모델, 광고 전략의 전쟁이기도 했죠. 하나. 펩시의 등장, 코카콜라에 대한 반기. 코카콜라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장악하고 있을 때 펩시는 젊음과 도전을 상징으로 들어왔습니다. 광고는 늘 코카콜라보다 파격적이었고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대표 슬로건 더 초이스 오브 어 뉴 제너레이션. 이는 보수적인 이미지의 코카콜라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접근이었습니다. 둘. 모델 전쟁, 아이돌 대 스포츠 스타. 코카콜라는 전통적으로 스포츠 스타, 국민 배우들을 광고에 기용했습니다. 예 이승엽, 김연아, 공유, 박보검 등. 펩시는 보다 트렌디한 노선을 택해 당대 인기 아이돌과 함께했습니다. 예를 들면 H.O.T, 방탄소년단, 아이브 등. 그 결과 MZ세대와 Z세대에선 펩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셋. 가격과 유통 전략의 차이. 코카콜라는 프리미엄 전략과 브랜드 고수 중심, 펩시는 가격 경쟁과 편의점 할인 전략, 세트 패키지 등 공격적 마케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 배달 시 펩시를 끼워주는 전략은 효과가 컸습니다. 피자 먹을 땐 펩시 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죠. 넷. 지금은 상생하는 맛의 이중주. 현재는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성숙해졌고 소비자들도 어느 게 더 맛있다보다는 어떤 상황에 더 어울리냐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누군가는 코카콜라의 묵직한 맛을, 또 다른 누군가는 펩시의 달큰한 청량감을 선호하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에게 콜라는 너무도 평범한 존재지만 탄생 초기에 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와 인식, 계층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었죠. 음료 하나로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사회의 변화는 늘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콜라는 단지 달콤한 탄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상징이었고 계층의 표현이었으며 시대를 넘어온 이야기이기도 했죠. 오늘 콜라 한 모금 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문화를 함께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